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명언아가입니다. 오늘은 1점 투시를 이용해서 이러한 풍경을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.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1점 투시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1점 투시로 풍경을 그려볼게요. 내 눈높이가 있음직한 곳에 점을 하나 찍어줄 거고요.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한번 그려볼게요. 혹은 길을 그려볼 건데요. 길을 나타낼 때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타내도 되고, 아니면 여기에 도로의 선들을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해야 이 도로의 폭들을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가로등이나 나무를 어떻게 해야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알아두시면 다양한 걸 그릴 때도 모두 다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한번 도로의 폭을 그려보고 이 옆에 가로등 또는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도로의 폭을 정한다고 하면 일단 도로를 그릴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이 도로의 선이 뭐 이 정도가 되면 좋겠다. 도로의 폭이. 예를 들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도 그 흰색 선이 있는 위치들이 있잖아요. 그걸 조금 더 내가 균일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. 다른 거에도 다 응용하실 수는 있고요. 자, 이런 만한 폭으로 그리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여기에서의 중심선을 찾아주는 거예요. 중심선을 찾는 방법은 X자를 그려서 이 가운데 부분, 여기가 중심이 된다고 했죠. 그러면 1점 투시의 점과 이 중심선을 이어줘 보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이은 이 선이 모든 선의 중심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여기에 X를 그려서 중심점을 찾았잖아요.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크기로 하나를 더 그리고 싶으면 그때의 중심선은 얘가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X자가 그어졌을 때 이것의 중심이 여기. 그러면 여기를 이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부분과 딱 2배가 되는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를 중심으로 지나는 선을 그려서 그 다음 선의 위치를 찾는 거죠.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서 아니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여기가 중심이 돼요?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. 이거는 소실점이고 눈으로 봤을 때 멀리 갈수록 점점 크기가 작아지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2배 차이가 되는 건 맞으나 이 투시도법에 의해서 여기가 더 짧게 표현되는 거죠.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작게, 그리고 눈에서 멀어졌으니까. 자, 이런 식의 원리로 그 다음 부분을 가운데로 삼아서 그려주고 그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다 보면 도로의 선 또는 조금 전에 산책을 갔다 왔는데 그 산책길에 이렇게 길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. 이러한 선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징검다리처럼 그려져 있었는데 그건 역시 여기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징검다리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옆에다 가로등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
여기다 한번 징검다리처럼, 징검다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돌을 표현해 볼게요. 여기를 한 발 디뎠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발 디디겠죠? 이런 식으로 여기를 또 디디면 그 다음에 여기를 디디게 될 거고요. 이런 식의 밟고 가는 걸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약간 틈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아랫부분에서 틈을 살짝 줘서 가운데 부분은 조금 비워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비우고 여기를 산책로에 보면 이렇게 발로 디디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는 돌, 그 느낌으로 한번 그어볼게요. 물론 이 돌 자체에 부피도 있어요. 높이도 있고. 근데 그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이렇게 이어줄게요. 여기 가운데에 비워둔 부분을 떼어서 표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도 여기에 너무 길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가면 약간 발을 디디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?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실감나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뭔가 이렇게 디디고 가는 느낌이 들죠? 그럼 이번에는 이 중심을 향해서 너무 이것만 있으니까 무엇인지 잘 표현이 되지 못하죠.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다가는 가로등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에는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. 가로등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가로등을 그리려고 하는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가로등의 이 높이를 먼저 정해주신 다음에 이 가로등이 이 옆쪽에도 순차적으로 그려질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전체적인 위치에 범위를 딱 지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가로등은 어느 정도에 놓을 거냐? 그럼 난 이 정도에 놓을 거다 라고 딱 정했죠. 그래서 항상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치의 간격을 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 두 개의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이 얘의 가운데는 여기,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와 그 다음 세 번째의 중심을 찾을 때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주겠죠. 그 다음 그리고 다시 중심을 기준으로 다음, 중심을 기준으로 다음, 중심을 기준으로 다음, 중심을 기준으로 다음, 이렇게 가로등이 놓일 수 있겠죠. 이렇게만 표현하면 가로등의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가로등에 뭐 등불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이 동그라미조차도 소실점을 향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등, 가로등, 가로등 이렇게 이것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크기가 가겠죠.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여기에서 두께는 실은 더 있어야 맞거든요. 그래야 더 실감나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. 이 가로등,
그 다음 두 번째 가로등, 세 번째 가로등, 이렇게요.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?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. 나무를 그릴 때도 내가 그리려는 나무의 첫 번째 크기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. 첫 번째의 높이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나무의 크기가 다 균일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균일함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가 들어갈 전체적인 영역을 정해주고 두 번째 나무의 위치. 그럼 다시 우리가 배운 대로 X자를 그려서 가운데를 찾고요. 그 다음 이 두 번째를 지나가는 가운데 선을 향해서 다시 가운데 선을 향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나무의 형태를 그려줄 수 있겠죠. 이 나무의 아랫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땅과 맞닿은 여기도 땅과 맞닿은 나무의 위치, 풍성함, 나무의 위치. 근데 앞에서 봤을 땐 이 뒤에 있는 나무가 앞에 나무에 의해서 가려지는 게 맞잖아요. 얘가 앞에 있으니까.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. 이것도 조금 더 선으로 진하게 표현해 보면 풍성한 나무, 그 다음에 있는 나무의 위치도 땅과 닿아 있고 나무의 형태, 그 다음에 나무도 땅과 닿아 있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요. 어떠세요?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여기로 전체적으로 향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으세요?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약간 균일하게, 균등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배운 대로 X자를 그려가면서 중심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